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고릴라 책읽고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의 제목은 엄마의 첫 SNS, 부제에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서 이고요. 지은이는 곽진영, 출판사는 이지 퍼블리싱입니다. 찌질한 내가 스토리가 된다. 책을 쓰고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까지 써야 했어? 특히 가족들은 좀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 뭘 그런 것까지 썼어? 혹은 그거 너무 과장되게 쓴 거 아니니? 나도 그것들을 쓸 때 고민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남편의 월급, 우리가 살았던 하수처리장, 엄마와의 관계, 지독하게 내향적인 성격, 헛발질하던 육아 등 뭔가 찌질함이 완전판 같은 나의 이야기가 나라고 편했을까? 유유자적 숲에서 기타 치며 아이는 스스로 크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배짱이 엄마, 가정의 헌신적인 다정한 남편, 다섯 식구가 갖고 가는 숲 육아 혹은 자연 육아만으로도 한 권의 육아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만족했고 행복했고 삶의 여유를 누리고 있었으니까. 그조차 거짓이 아니니까. 하지만 만약 나의 이야기가 거기까지였다면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받지 못했을 것이다. 전문가의 육아법도 아니고 영재를 키우는 엄마의 교육법도 아닌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닿은 것은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는 공감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는 그렇게 살아서 좋겠다 식으로 비아냥거리지 않고 비슷한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간 가족을 응원한 것도 마찬가지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혼자만의 행복 예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SNS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사이다. 서사는 사건의 연속, 인과관계를 가진 이야기이다.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려면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된다. 행위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에는 맥락이 있어야 한다. 그 맥락이 사람들을 납득시켰을 때 우리는 공감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나로서 존재할 수 있다. 바로 이게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공감이라는 것이 언제 일어날까? 서로의 민낯이 마주했을 때, 진심이 닿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상대에게 공감하지 않을까? 네, 소통의 가장 핵심은 바로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SNS 세상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공간이다. 한참을 줄 서서 기다려야 마실 수 있다는 커피, 하늘과 맞닿아 있는 수영장, 예쁘고 화려한 옷이나 가방, 그뿐인가? 모델하우스 뺨치게 깨끗한 거실, 예쁘고 단정하게 꾸며진 아이들, 아가씨라고 해도 믿을 만큼 젊고 아름다운 엄마의 모습, 물질이든 공간이든 하물며 사람이든 SNS에는 그게 무엇이든 부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곳에 동참하고 싶은가? 나도 꽤 있어빌리티 하다고 자랑하고 싶은가? 그런데 그들의 SNS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다. 부럽고 좋은데,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거기엔 그 사람이 없다. 네, 제가 어떤 백만장자의 책을 읽었을 때요, 그게
부의 추월차선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같은 멋진 그 명차들을 보면 그걸 운전하는 사람, 운전자 그 소유자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 차를 부러워할 뿐이다. 라는 작가의 그 말이 떠오르네요. 그렇다면 굳이 애써 SNS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요즘 많이들 말하는 나다움을 찾으려고, 나답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이 세계에 들어왔는데 나를 그렇게 소비되는 이미지 안에 가둬야 할까? 그건 오프라인에서 이미 많이 했고 하고 있으니까 그 세계의 이야기로 남겨두고 이곳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 사람들과 공감하는 지점을 찾는 일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 함께 블로그를 하는 이들 중에 폼폼하우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다. 그분은 네 채의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경매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원어민과 화상 영어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여기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교습소 자격과 요가 강사 자격증도 있다. 이 사람이 SNS를 보고 나는 참 다재다능한 분이구나 했다. 한편으로는 왜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벌이셨을까? 살짝 궁금하긴 했으나 그렇게 임팩트 있게 기억에 남진 않았었다. 얼마 전 이분이 엔잡에 대한 전제책을 쓰셨기에 그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나는 그제야 폼폼하우스라는 사람이 서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임신을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그것에 집중할 수 없으니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네 채나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는 본인의 수익이 아니었다. 자신이 배운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해서 그 수익금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고 있었다. 직접 용돈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돈을 굴려서 생활비를 마련해 드렸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절로 그녀에게 호감이 생겼다. 이 사람이 버려놓았던 모든 일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마음씨 착한 딸의 모습까지 드러난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서사고 맥락이다. 이것들을 하나씩 SNS에 적어보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다.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들을 한 번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이야기라면 용기 내어 꺼내보는 것이 좋다. 만약 딸아이를 가진 엄마라면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운영되는 쉐어하우스의 아이를 보내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녀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든 응원할 것이다. 결국 사람의 마음은 진짜 이야기에 움직이게 되어 있다. 리얼 스토리 말이다. 설사 그게 짠내 가득하더라도 찌질함이 극치여도 아무렴 어떤가. 내가 그 절망 안에 갇혀 있다면 지질이 궁상이고 신세 한탄이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씩 하나씩 극복하고 다져서 결국 일어난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억지로 쥐어짤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의 지금을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그렇게 용기 내어 기록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의 현재 모습, 잘 나가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낀다. 그들이 화려한 모습에 반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빛나는 사람이 처음을 만났을 때 나와 별다르지 않은 혹은 나보다 더 처절했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지금의 이른 과정을 알게 되었을 때
단순히 좋아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된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결국 1등을 거머쥐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 서사가 있는 사람이다. 물론 두렵다. 나도 그렇다. 이 화려한 SNS의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까 보이는 일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다. 늘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곳에서 나의 민낯을 드러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나는 한 뼘 정도의 용기를 낸다. 나로 살고 싶은 용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용기. 그것을 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시도해 본다. 참 좋은 말입니다. 나로 살고 싶은 용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용기. 이런 용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쩌면 그 시도가 내 다음을 기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지 누가 아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호수 위 백조처럼 열심히 두 발을 구르는 나를 기록한다. 진짜 자유로의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날까지 나의 짠내 나는 기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요즘 너도 나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퍼스널 브랜딩이란 자신을 브랜드화하여 특정 분야에서 먼저 자신을 떠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 차별화되는 나만의 가치를 높여서 인정받게끔 하는 과정을 말한다. 결국 퍼스널 브랜딩이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떠올리는 이미지이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으로 비추고 싶다고 애를 쓰고 꾸며도 나를 보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말짱 두루묵이다. 반대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떤 특정한 이미지로 봐준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의미라면 나는 그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결국 나의 것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겨우 10번 중에 1번 성공했던 조금 부끄러운 기록은 단지 몇 번의 북토크를 성공했고 몇 권의 책을 팔았다와는 상관이 없다. 내향적인 사람이 청중 앞에서 그렇게 떨면서도 귀엽고 할 말을 하고 오는 모습, 평범한 엄마가 어떻게든 책을 팔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며 문을 두드리는 모습. 사람들은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같은 엄마로서 내가 느끼는 막막함에 공감하고 내가 앞으로 한 발자국 내밀 때 대리만족 같은 것을 느끼며 응원하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다. 결국 나의 스토리는 숲 육아, 코로나19 육아를 쓴 육아 에세이가 아니라 전업주부였던 여자가 알을 깨고 세상으로 박차고 나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집에서 시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여전히 가정과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려고 매번 흔들리지만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브랜딩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이 책 1장, 현재의 나와 마주하다에 나와 있던 작업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씩 파악해야 한다. 개인 브랜딩은 나 자신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모든 시작은 나로부터다. 조급하면 사라진다. 딱 지금 내 마음이다. 조급함.
원고를 계약했는데 글은 써지지 않고 글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에 SNS는 꾸준히 할 수 없고 SNS를 못하다 보니 금방 사람들 사이에서 나날이라는 존재가 잊히는 건 아닐까 걱정하고, 여기서 나날이라는 것은 이 작가의 SNS 필명입니다. 걱정을 하다 보면 글이 안 써진다. 이 상태가 되면 빨간 경고등이 울린다. 위험하다는 신호다. 그럴 땐 재빠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다. 도망이 아니라 지금보다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한 몸짓이다. 조급함의 신호는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볼 때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빨리 나를 바라본다. 현재의 내 상태를 지그시 본다. 불안하구나. 걱정되는구나.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반 걸음만 앞으로 가면 돼. 이 말 너무 좋죠. 이 책을 읽다가 이 문장에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불안하구나. 걱정되는구나. 괜찮아. 오늘은 어제보다 반 걸음만 앞으로 가면 돼. 처음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왔을 땐 모든 게 즐거웠다. 그도 그럴 것이 어른의 언어를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소통이 되지 않는 아이와 유아어를 반복하고 있었다. 이 얘기는 작가가 전업주부로 어린 아이들, 그 중에 셋째인가요? 셋째인가는 좀 많이 어린 아기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들하고만 집에서 지내다 보니 이렇게 유아어를 반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은 행복했지만 때때로 어른 사람과 공감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싶었다. 가끔 동네 유수를 만나도 서로 나누는 대화는 엄마인 나의 이야기였다. 아이 키우는 일,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에피소드가 이야기의 줄을 이뤘다. 누구도 그 모든 역할을 하기 이전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었으니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끔씩 엄마라는 가면 뒤 내가 아우성쳤다. 그런 답답함을 달래준 곳이 온라인 세계였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몇 살인지 어디 사는지도 모른 채 누구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닉네임으로 불리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이곳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유토피아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여기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누가 더 트렌디한지, 누가 더 매력적인지, 누가 돈을 더 많이 버는지로 나의 위치가 정해지는 약육강식의 세계였다. 출발선에 옹기종기 모여 기쁨을 나누던 친구들은 어느새 같은 콘셉트를 가진 경쟁자가 되었고, 거침없이 치고 나가는 사람과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뒤처지는 사람이 생겼다. 마치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곳을 쉽게 허물어버렸다. 즐겁게 웃고 있다가 순식간에 누군가의 지갑을 채워주는 호구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세상이었다. 그 세상에 지가 떨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생기고, 자극을 받아 뭐라도 일단 시작해보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 와중에 나는 내 속도와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사라지고 싶지 않았지만 무리지어 달리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30년 넘게 몰랐고 이제야 천천히 찾아가는 중인데 일단 하라고 한들 뭘 할 수 있었을까? 수익화를 뒤로 밀어놓고 내가 한 것은 나의 스토리를 기록하는 일이었다. 내가 요즘 읽는 책, 내가 요즘 연습하는 기타, 남편과 나의 교육관, 숲에서의 일상 등등
내가 가진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온라인에 적어 나갔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한 시간이었다. 이런 시기야말로 끈기 있게 기록을 하면서 나를 들여다본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 앞으로 쭉쭉 달려나가는 사람을 마냥 응원하는 속 좋은 사람이 되진 못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용기와 재능을 시샘하지 않고 축하할 수 있으려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저 그의 때와 나의 때, 그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조급함에 이를 그르치지 않는다. 이 말도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지면서도 내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고 또 질투도 나고 굉장히 나 자신에게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뭐 했는지 뭐 이런 실망감, 낙심. 이럴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의 차이를 그냥 인정하면 된다는 이 작가의 이 짧은 한 문장이 굉장히 저에게도 어떤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온라인 이웃이 상담을 요청하며 이런 질문을 했다. 분명히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만 한없이 부족해요. 저만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럴까요? 비단 한 사람이 질문이 아니다. 이것은 SNS를 하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질문이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과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랬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강의를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물론 나도 이 고민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엄마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여전히 사회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 아니에요. 그들보다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그런 대답은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한다. 그와 내가 똑같이 시작했다고. 그와 나의 출발선이 같았는데 그 사람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시작만 같았을 뿐이다. 출발이 같다고 생각한 건 시간의 왜곡에서 느껴지는 착각이다. 한 사람의 인생과 서사는 저마다 다르다. 상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지금이 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쌓아왔는지 보이지 않으니 몰랐을 뿐이다. 그동안 응축된 힘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알 수 없었을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비교는 무의미하다. 비교는 나의 자존감만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나를 비하하고 비하하다 못해 상대를 원망하게 한다. 나만의 문제가 아닌 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기에 비교에서 시작되는 조급함은 경계해야 한다. 내 생존과 직결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굉장히 좋은 말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얼마나 나답게 표현하며 사느냐. 우리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다. 남들은 있고 나에겐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빛나게 할 방법.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다.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다운 건 말이다.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비하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지 못해서 그 색채를 잃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진정한 내면을 발견하여서 나만의 갖고 있는 색깔에 더 아름다운 색깔을 매일매일 입히면서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야 한다. 누구처럼이 아니라 나다운 건 말이다. 그러려면
내가 가진 무기를 찾아서 갈고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의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나에게로 끊임없이 가지고 오는 시간이다. 내가 어디가 예쁜가 한참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충분히 누릴수록 조급함은 사라진다. 사람들은 보통 유명인들의 성공한 현재의 모습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출중한 외모나 재능으로 반짝 유명해진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기가 시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가수 싸이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조회 40억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싸이의 본명은 박재상이고 유복한 사업가인 아버지 슬하에 금수저로 태어나 미국 명문 보스턴 대학 국제경영학과에 입학했으나 음악을 하고 싶어 독학으로 공부하여 보스턴 대학을 중퇴하고 버클리 음대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학비는커녕 생활비 한 푼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학교에 다니다 결국 중퇴하고 귀국하여 자신이 만든 음반을 계약하기 위해 수십 군데의 제작사를 찾아갔으나 거절당해 마지막으로 직접 방송국에 음악방송 PD들이 모여있는 사무실로 무작정 가서 자신의 춤과 노래를 보여주어 그 중에 어느 PD의 주목을 받아 극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것이 그가 처음 매스컴에 등장하게 된 계기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싸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굴곡진 인생 스토리입니다. 만약 싸이가 부유한 집안의 후원을 받아 아무 고난 없이 가수로 성공했다면 어쩌면 그건 단지 재능 좀 있고 돈 많은 집안의 후원을 받았으니 그럴 수 있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의 시기, 어쩌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일 수 있지만 그만의 특별한 고난의 인생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공감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엄마의 첫 SNS에서 작가도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SNS의 화려한 포장으로만 나를 보이는 것은 사람들과 진정한 소통을 어렵게 한다고 합니다. 나의 힘들었던 과거, 완전히 드러내기에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들까지 용기를 내어 진솔하게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나만의 색깔을 지닌 인생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현실에서는 엄마로, 딸로, 그리고 주부로는 하기 어려운 진정한 나로 살고 싶은 용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용기, 이것을 SNS 세계에서 시도해보라고 작가는 독자에게 진심으로 권유합니다. 이렇게 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만나고 이런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SNS에서 보고 공감한 사람들이 응원해주는 과정에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브랜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SNS에 화려하게 도배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불행해집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꾸준히 SNS에 기록한다면 언젠가는 누구나 다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